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발 의료 대란이 터져가지고 국민의 힘이 역대급 참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늘리는 이 폭탄을 던져놓고 이제는 수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표가 오늘 또 날아갈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복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2,000명 정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밀어붙이면 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윤석열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파괴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월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론이 2,000명이 금과 옥조냐, 2,000명에 무슨 근거가 있느냐, 2,000명을 고소하는 것보다는 이 숫자를 낮추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팬클럽 같은 이 보수 언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상황을 이렇게 오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오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 2,000명 폭탄을 던지면은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은 그건 무능하고, 예상하고 그랬다면은 그건 나쁜 대통령입니다. 물론 총선에 유리한 뭘 해보겠다고 한 모양인데 그것을 완전히 지금 빗나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완료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언급하며 의대 정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의료 파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정원보다 66%나 늘려버리는 이런 정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의사수가 부족하지도 않는데 의사수가 부족해가지고 무슨 비상사태가 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정원을 한다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정원이 50명인 학교에 그 4배를 200명을 교육하라고 하면은 그 대학이 교수진을 어디서 구하고 해부용 시신은 어디서 구하며 교실은 어디에 마련합니까? 이런 걸 해놓고 이게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딴 나라 세상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 할 게 아니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아니면 의료계 인사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그게 검증이 되고 약점이 드러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러주기식. 이런 윤석열 검사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이번에 오는 총선을 윤석열 심판 선거로 지금 삼고 있는데 사전투표일까지 열흘 남겨놓고 아직 이런 몽상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신입생 정원을 대폭 늘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수련은 어디에 받습니까? 지방에 수련을 받을 병원이 있습니까? 그럼 다 거의 다 서울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수련이 과정을 거치면은 지방에 다시 내려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북한식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방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지방에 병원을 차리면은 안 되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별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합니까?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각 대학의 실력과 실적과 시설에 맞는 배정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무슨 거의 국가폭력 이 정도의 공권력을 남용한다면 이것은 국가폭력으로 봐야 됩니다. 국가폭력이란 게 꼭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는 게 국가폭력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말 안 듣는다고 연일 수사를 하고 경찰이 나서고 의사 면허 정지, 취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고생하는 전공의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게 바로 지금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 제1당설이 유력했습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이 의료 대란이라는 폭탄이 바로 국민의힘 안에서 터져버린 것이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축에 의하면은 국민의힘은 100석도 건지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면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대통령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열을 남겨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종북 심판 선거로 가기를 바랐던 보수층 인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종북 청사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검사 정치 청산은 먹혀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동훈도 이제 대통령 꿈을 갖고 있다면은 이번 일로 해가지고 그 꿈을 접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한동훈 씨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수사한 게 무죄가 나와도 윤석열 또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특수부 검사들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 미안하게 됐습니다는 말을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뭔가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